딸이 마음을 닫았을 때 아빠가 먼저 다가가는 대화법.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가까웠던 딸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문을 다시 여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는 것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와 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구조가 해체되면서 많은 아버지들이 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변화의 산물입니다. 심리학자 다이아나 바움린드의 양육 스타일 연구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양육에서 벗어나 권위 있는 양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아버지들이 이 변화의 과정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딸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자기 개발 산업은 완벽한 부모 되기라는 환상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으며 완벽을 추구하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관계를 더욱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이론적 완벽함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딸의 심리를 이해하고 소통의 새로운 방법을 배우며 무엇보다 아버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제 1장 침묵 속에 숨겨진 메시지. 딸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메러빈 앨버트 메라비안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는 비언어적 소통, 즉 몸짓, 표정, 목소리 톤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춘기나 성인 초기의 딸들이 보이는 침묵은 종종 잘못 해석됩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이를 반항이나 무시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심리적 과정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보면 청소년기는 정체성 대 역할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관계 패턴을 재평가하게 되고 이것이 부모와의 거리두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젠더 역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개입됩니다. 페미니즘 심리학자 캐럴 길리건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관계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남성적 사고 패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7살 딸이 아버지와 대화를 피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이를 무례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뇌는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으며 특히 전전두피질의 미성숙으로 인해 감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소통의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기기가 가족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세대 간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합니다. 침묵을 깨뜨리는 첫 번째 단계는 침묵을 문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이를 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신호는 나를 이해해달라, 나의 독립성을 인정해달라, 혹은 나에게 다르게 접근해달라 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딸들이 경험하는 것은 아버지가 해결사 역할에만 집중한다는 느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딸들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관계의 핵심은 감정적 조율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그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들이 딸의 침묵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적 조율 능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2장 사춘기의 심리적 지형도. 사춘기는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뇌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성을 포함합니다.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예거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뇌는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특히 편도체와 전전두피 질 간의 연결이 완성되지 않아 감정적 반응이 논리적 사고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이는 사춘기 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사춘기 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자아 정체성의 탐색입니다. 이는 기존의 역할과 기대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딸이 예전처럼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의 일부입니다. 둘째, 동조성에 대한 갈등입니다. 한편으로는 또래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독특함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이 가족 관계에서 모순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권위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권위를 무조건 받아들였지만 사춘기에는 그 권위의 정당성을 의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건강한 발달 과정이지만 부모에게는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사춘기를 극복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의 반항은 독립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건강한 발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춘기의 뇌는 도파민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같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이론에 따르면 딸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남성성에 대한 이해를 형성합니다. 이는 나중에 이성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사춘기 딸과의 관계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미래 관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춘기 딸들이 보이는 거리두기가 반드시 거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착 이론의 창시자 존 볼비의 연구에 따르면 안전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필요할 때 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사춘기에 반항이 강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더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사춘기의 갈등을 단순히 문제로 보지 않고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딸의 사춘기를 이해하려면 아버지 자신의 사춘기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론적 관점에서 보면 각 세대는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사춘기 딸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3장 아버지 역할의 진화와 혼란.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은 가정의 경제적 책임자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은 근본적으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마이클 킴멜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의 아버지들은 새로운 아버지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딸과의 관계에서 더욱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페미니즘의 발전과 함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딸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기대와 요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 로널드 레반트의 남성성의 재구성 이론에 따르면 현대의 남성들은 전통적인 남성성과 새로운 남성성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특히 아버지로서의 역할에서 이러한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아버지들에게 모순적인 요구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정적으로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아버지가 되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강하고 의존적인 가장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기대는 많은 아버지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버지 역할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함께 남성들이 집 밖에서 일하게 되면서 아버지는 부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귀환 현상은 이러한 역사적 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버지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딸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 표현의 어려움입니다. 전통적인 남성 사회화 과정에서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학습한 아버지들이 딸의 감정적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기 어려워합니다. 둘째, 경계 설정의 혼란입니다. 딸이 성장하면서 물리적, 감정적 경계가 변화하는데 많은 아버지들이 이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릅니다. 셋째, 젠더 역할에 대한 혼란입니다. 딸에게 어떤 가치관을 전달해야 하는지, 특히 여성성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심리학자 로스 파크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딸의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딸들은 자존감이 높고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며 이성 관계에서도 건강한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의 질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는 딸의 필요를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대 아버지들이 직면한 또 다른 도전은 완벽한 아버지에 대한 압박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육아 관련 콘텐츠들이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아버지상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오히려 아버지들을 위축시키고 딸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딸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실수들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제4장 소통의 과학, 말하지 않고 전달하기. 인간의 소통은 빙산과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는 전체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더 큰 부분은 수면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특히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경언어학자 엘버트 메라비안의 유명한 7, 38
55 법칙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단어 자체는 7%, 목소리 톤은 38%, 몸짓 언어는 55%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딸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홀의 근접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4가지 개인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친밀한 거리 45cm 이하, 개인적 거리 45cm에서 1.2m, 사회적 거리 1.2m에서 3.6m, 공적 거리 3.6m 이상. 딸이 성장하면서 아버지와의 물리적 거리도 자연스럽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소통 기술을 마치 인스턴트 제품처럼 판매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완성하는 완벽한 소통법 같은 제목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지만 진정한 소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예술에 가깝습니다. 딸과의 비언어적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선 접촉입니다. 하지만 이는 강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 마이클 아가일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시선 접촉은 신뢰를 구축하지만 과도한 시선 접촉은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딸과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시선을 유지하되 상대방의 시선을 피할 때는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몸의 자세입니다. 열린 자세는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닫힌 자세는 방어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딸과 대화할 때 팔짱을 끼거나 뒤로 기대는 자세는 피하고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목소리의 톤과 속도입니다. 심리음향학 연구에 따르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안정감을 주고 높고 빠른 목소리는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딸과 대화할 때는 평소보다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공간의 활용입니다. 환경심리학자 로저 바커의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 환경은 행동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딸과의 중요한 대화는 편안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언어적 소통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감정적 미러링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미묘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신경과학자 마르코 이아코보니의 거울 뉴런 연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딸이 슬플 때 아버지도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딸의 슬픔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음성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목소리에는 감정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대가 긴장되어 목소리가 높아지고 편안하면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딸과 대화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침묵의 활용도 중요한 소통 기술입니다. 심리치료에서 치료적 침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표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딸이 말을 하지 않을 때 성급하게 말을 채우려 하지 말고 편안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더 효과적입니다. 체화된 인지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사고와 감정은 몸의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딸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나란히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것은 대면 대화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5장 존중과 경계, 독립성을 인정하는 용기. 딸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은 많은 아버지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놓아주기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달심리학자
다이아나 바움린드의 양육 스타일 연구를 다시 살펴보면 권위주의적 양육에서 권위 있는 양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딸이 성장할수록 통제의 비중을 줄이고 반응성을 높여야 합니다. 존중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딸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 딸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만 점진적으로 딸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자율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중 하나입니다. 셋째, 실수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습 이론에서 시행착오 학습은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딸이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경계 설정은 존중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의 경계 이론에 따르면 건강한 경계는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딸과의 관계에서 경계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물리적 경계. 딸이 성장하면서 신체적 접촉의 방식과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는 딸의 편안함 수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적 경계. 딸의 감정적 공간을 인정하고 감정을 조절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감정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보적 경계. 딸이 공유하고 싶지 않은 정보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은 예외이지만 일반적으로 딸의 사생활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경계. 딸의 친구 관계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신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안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독립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는 버림받는 느낌입니다.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애착은 안전한 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는 딸이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은 하나의 시스템이며 한 구성원의 변화는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딸의 독립성 증가는 가족 시스템 전체의 재조정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안정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6장 감정 코칭, 딸의 내면 세계 이해하기. 감정 코칭은 존 가트맨이 개발한 개념으로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양육 방식입니다. 이는 특히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뇌의 변형계에서 처리되며 이는 의식적 사고보다 빠르게 작동합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딸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었을 때 논리적 설득이 효과가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니엘 시겔의 전뇌 아이 이론에 따르면 감정적 뇌, 즉 우뇌와 논리적 뇌, 즉 좌뇌의 통합이 건강한 발달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딸이 이러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감정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관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감정의 본질적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이해는 부족합니다. 감정은 제거하거나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인간의 본질적 부분입니다. 감정 코칭의 5단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감정 인식하기. 딸의 감정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해야 합니다. 이는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신호도 포함합니다. 표정, 목소리, 톤, 몸짓 등을 통해 딸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2단계. 감정을 기회로 받아들이기. 딸의 부정적 감정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말고 관계를 깊게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3단계. 감정 경청하고 공감하기. 딸의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 너무 예민해 같은 말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많이 속상했구나. 나 정말 힘들었겠다 같은 공감의 말을 해야 합니다. 4단계. 감정에 이름 붙이기. 딸이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화가 났구나, 실망했구나, 걱정되는구나 등의 감정 어휘를 사용하여 딸의 감정을 명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5단계. 문제 해결 돕기. 감정이 충분히 인정되고 처리된 후에야 문제 해결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도 해결책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딸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리처드 데이비슨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 능력은 뇌의 가소성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상이나 마음 챙김 연습은 전전두피질을 강화하여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딸의 감정적 지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버지 자신의 감정적 지능도 중요합니다. 다니엘 골먼의 감정지능 이론에 따르면 감정지능은 다음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자기인식, 자기조절, 동기, 공감, 사회적 기술. 특히 아버지들에게 어려운 부분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남성 사회화 과정에서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학습한 아버지들이 딸의 감정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과 친해져야 합니다. 제7장. 실수를 통한 관계 회복의 예술. 관계에서 실수는 불가피합니다. 완벽한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완벽을 추구하려는 시도 자체가 관계를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관계의 핵심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의 관계 회복 시도 이론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보다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버지의 실수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절한 회복 과정을 통해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자기계발 문화는 완벽한 관계라는 환상을 조장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완벽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넘쳐나지만 이는 현실의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아버지들이 딸과의 관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정 무시하기입니다. 별일 아니야. 너무 예민해. 같은 말로 딸의 감정을 최소화하는 것은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감정 타당화 이론에 따르면 감정이 인정받지 않으면 더욱 강하게 표출되거나 억압됩니다. 둘째, 성급한 해결책 제시입니다. 딸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딸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경청과 공감입니다. 셋째, 과거 경험의 강요입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식의 접근은 세대 차이를 무시하고 딸의 경험을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지나친 보호입니다. 딸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딸의 자율성과 성장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관계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심리학자 아론 라자레의 사과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사과는 4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책임 인정. 내가 잘못했다는 명확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2. 후회 표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후회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3. 공감.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4. 보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딸에게 사과할 때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오히려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진정성을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같은 말로 변명을 시작하면 사과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말보다는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의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수리적 대화입니다. 이는 갈등 후에 서로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딸도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용서는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관계 회복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수를 통한 학습도 중요합니다. 알베르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아버지가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딸에게도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이는 딸이 자신의 실수를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고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이지만 그 결과는 아버지와 딸 모두에게 깊은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제8장 현대사회의 도전과 기회 21세기의 아버지와 딸 관계는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형성됩니다. 디지털 혁명, 성 역할의 변화, 글로벌화 등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인 소통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회학자 울리히 백의 위험사회 이론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구조들이 해체되면서 개인들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딸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생태학자 닐 포스트먼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인간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특히 젊은 세대의 관계 맺기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연결의 시대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연결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디지털 세계에 몰입하는 함께 있는 외로움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대 딸들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석성에 익숙합니다. 검색만 하면 즉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딸들은 인내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깊은 대화나 관계 형성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중 정체성을 갖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른 정체성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아버지들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딸에게는 자아 탐색의 일부입니다. 피드백에 민감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와 댓글에 익숙한 딸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관점을 갖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노출된 딸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개방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성 역할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페미니즘의 발전과 함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딸들의 기대와 목표도 이전 세대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대 딸들이 직면한 독특한 도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완벽주의의 압박.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완벽한 이미지들로 인해 자신에 대한 압박이 증가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는 수치심과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선택의 과부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의 선택의 역설 이론처럼 너무 많은 선택권이 오히려 불안과 후회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은 24시간 지속되며 그 영향이 오프라인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신체 이미지 왜곡. 소셜미디어와 광고로 인한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이 딸들의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 아버지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하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딸이 사용하는 플랫폼과 앱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딸의 세계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도를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치관 교육 강화. 외부의 영향이 강한 만큼 가정에서의 가치관 교육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요가 아닌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 기르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프라인 활동 장려. 디지털 세계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실제 세계의 활동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도전과 함께 새로운 기회도 제공합니다. 더 평등한 관계. 전통적인 권위 구조가 완화되면서 아버지와 딸이 더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성의 인정. 다양한 삶의 방식이 인정받는 사회에서 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 딸들이 다양한 정보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미래사회학자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하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제9장 세대를 잇는 지혜의 전수. 아버지가 딸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적 유산이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전수는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철학자 한스 거르크 가다머의 해석학적 순환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이해는 일방향적 전달이 아니라 상호 해석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경험과 딸의 현실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지혜가 탄생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생성성 개념은 중년기에
주요 발달 과업이 다음 세대를 돌보고 지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생성성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멘토링과 코칭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의 전수는 기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지혜 전수의 핵심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경험의 맥락화. 아버지의 경험을 딸의 현재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야 합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관점도 있어 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 가치관의 대화.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경험을 나누어야 합니다.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처럼 진정한 소통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3. 실패의 공유. 성공 경험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도 나누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에 따르면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4. 질문의 예술. 답을 주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처럼 딸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전할 수 있는 핵심 지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기 가치의 내재성. 외부의 평가나 성취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가치감을 기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이론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2. 회복 탄력성. 어려움을 겪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회복 탄력성은 학습 가능한 능력입니다. 3. 인간관계의 중요성. 성공이나 성취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함을 전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기종단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의 질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4. 진정성의 가치.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하기보다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에 중요성을 전해야 합니다. 지혜 전수의 방법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리텔링. 인간의 뇌는 이야기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경과학자 폴 홀저의 연구에 따르면 이야기는 청취자의 뇌를 화자의 뇌와 동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모델링. 알베르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관찰을 통해 학습합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가장 강력한 교육 도구입니다. 3. 공동경험. 함께 어려움을 겪고 극복하는 경험은 강력한 학습 기회가 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플로우 이론처럼 공유된 도전적 경험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4. 성찰적 대화. 경험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의 의미를 함께 탐구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혜 전수 과정에서도 주의할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대적 차이 인정. 아버지의 경험이 딸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2. 일방적 전달 피하기.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딸에게서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3. 완벽주의 경계. 완벽한 지혜나 완벽한 조언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4. 개별성 존중. 딸만의 독특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지혜의 전수는 딸이 자신만의 지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만 성장은 씨앗 자체의 힘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제10장 영원한 연결고리 사랑의 새로운 언어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표현 방식은 딸의 성장과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따르면 사랑은 친밀감, 열정, 헌신의 세 요소로 구성됩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열정은 보호하고 돌보려는 강한 욕구로, 친밀감은 깊은 정서적 연결로, 헌신은 평생에 걸친 관계 유지 의지로 나타납니다. 철학자 에마뉴엘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 이론은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욕구나 기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의지와 행동의 영역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나 로맨스 소설이 그리는 사랑의 이미지는 현실과 거리가 멀며 이러한 환상은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사랑은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옥시토신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안정감과 행복감을 제공합니다. 아버지의 일관된 사랑은 딸의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아버지와의 안전한 애착은 딸의 평생에 걸친 관계 패턴의 기초가 됩니다. 안전한 애착을 형성한 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존감 발달에서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은 딸의 자기 가치감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든의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은 성공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은 딸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1. 윤영이 물리적 친밀감과 놀이를 통한 사랑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긍정적 경험은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 2. 사춘기 존중과 이해를 통한 사랑 표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거리는 증가하지만 감정적 지지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3. 성인 초기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4. 성인기 동등한 성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론을 아버지와 딸 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1. 긍정적인 말, 격려와 인정의 말은 딸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자랑스럽다, 잘했다, 사랑한다 는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2. 함께하는 시간,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딸이 관심 있어 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 선물 물질적 가치보다는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4. 서비스 행동 딸을 위해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5. 신체적 접촉 딸의 연령과 편안함 수준에 맞는 적절한 신체적 접촉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음의 현대적 사랑 표현의 새로운 방식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1. 디지털 소통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사랑 표현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소통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2. 관심사 공유. 딸의 관심사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함께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3. 경계 존중. 딸의 개인적 공간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도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4. 미래 지향적 지지. 딸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5. 사랑의 지속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리학자 해리 할로의 원숭이 실험에서 보듯이 일관된 사랑과 돌봄은 안전한 애착 형성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딸이 실수를 하거나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인정의 구분도 필요합니다. 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하지만 특정 행동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은 조건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딸이 건강한 자존감과 도덕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의 균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나친 사랑은 의존성을 키울 수 있고 부족한 사랑은 애착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은 딸의 개별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찾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은 딸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전한 기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딸을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딸이 자신감 있게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영원한 여정의 시작. 이제 우리의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딸의 마음을 여는 것은 일회성 과제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들을 되돌아보면 핵심은 단순하지만 동시에 복잡합니다. 딸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는 과학적 지식, 심리학적 통찰, 철학적 깊이가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전 세대보다 더 복잡한 과제입니다. 전통적인 역할 모델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이전 세대보다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완벽한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듣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입니다. 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기법이나 전략보다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딸들은 아버지의 진정성을 민감하게 감지하며 이것이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때로는 한 걸음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체적으로는 진전을 이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며 때로는 딸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 말입니다. 이러한 용기는 딸에게도 좋은 모델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기법이나 전략이 실패할 때도 진심 어린 사랑은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이 말씀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참고 견디며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여정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과 딸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이 있었기에 이 내용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아버지들과도 이 내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오디오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